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잖아요. 남은 기간 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논 것도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 열심히 해왔던 걸 이제 점수로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년 동안 안 된 게 한 달만 되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대부분 그냥 앞에 실전 개념 듣고 문제 막 풀다가 뭐 실무도 풀고 엔제도 풀고 기출도 풀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문제 읽는 법을 연습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문제 읽고 열심히 풀고 계시나요? 문제를 읽고 상황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를 연습해 본 적 있나요? 당연히 여러분들 풀이에만 집중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왜 발상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 풀이, 저 풀이, 이런 풀이가 깔끔하고 이 풀이가 좀 더 명확하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읽는 거 연습 안 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뭐 그땐 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읽는 방법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풀이에 집중했던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해서 정말 안정적인 1등급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아닐 거예요. 살짝 불안한 2등급 3등급. 그리고 막상 해설 들으면 또 이해가 되죠. 왜요? 그 발상 자체가 엄청 특이한 발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틀렸던 게 살짝 삐끗해서 틀린 거지, 아 이것만 알았으면 풀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럼 수능도 똑같을 거예요. 수능에서 3등급이랑 1등급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금 한 문제 두 문제가 틀려져 가지고 점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 자 이것만 제대로만 이해해 보세요. 정말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쉬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마 3등급 때 친구들은 이거를 연습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무슨 시험이죠? 사고력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수능은 사고력이 아니다라는 개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듣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그거는 지 경험인 거지.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선 사고력 시험이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검사, 즉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인지시험, 리트, 피셋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능은 되게 애매한 시험이에요. 지식 기반의 내용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고 기반의 내용도 있어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 수능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인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친구들 어디에 집중해요? 이 학력 검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 어떤 소재,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춰서 계속 거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미출제 요소. 근데 알겠지만 우리는 그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용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본질은 3등급 때 친구들은 1등급 친구들이랑 지식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1등급만 가지고 있는 무슨 스킬, 1등급만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럼 3등급은 1등급 가기 위해선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될까요? 아니면 경험, 능력을 쌓아야 될까요? 능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수학 능력 시험인 거니까. 그러니까 3등급 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식들이 있는 상태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력검사 여기에 좀 생각을 가둬두지 말고 탈피를 해서 우리 인지적선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만 과탐, 사탐, 탐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과탐은 좀 고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과학 탐구 영역이잖아요. 소재는 뭐예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능력은 뭘 물어본 거예요? 소재도도 물론 물어보겠죠. 걔는 물어보죠. 앞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뒤에 뭘 물어봐요? 유전, 퍼즐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인지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천체 왜 나와요? 인지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죠? 문제 읽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알겠지만 아인슈타인, 링컨,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디에 집중해요? 풀이에 집중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읽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지만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했어요.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55분의 시간을 쓰고요. 5분 동안 푼다는 거예요. 링컨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 나무 자르는 시간이 있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데 45분 쓴대요. 그냥 막 그냥 도끼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지 않나요? 어떻게 풀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냥 막 도끼질 먼저 하고 있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못 풀죠. 그죠? 그리고 막상 해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왜? 그 도끼질 하는 과정 자체 순서가 바뀐 것 뿐인 거지 그 순서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얘 먼저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나 끝. 내가 왜 이걸 못 풀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피터 드러커도 이런 얘기 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반쯤 해결했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 풀고 싶으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항수 1이고 3차함수 쭉 있대요. 극대값 an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문제를 읽고 시각화한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다시 우리는 문제를 이제부터 표상한다. 뭐 유식한 말로. 근데 그냥 표상. 단순하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럼 3참수니까 먼저 막 얘부터 그릴까요? 얘부터 그릴까요? 그거는 문제를 읽는 게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안 읽고 아까 도끼질 그냥 막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수학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고력 시험이고 퍼즐 푸는 거예요. 우리 수학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 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수학 점수 잘 받는 방법을 공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볼게요. 시각화는 기본적으로 점, 선, 면으로 구성될 거예요. 물론 여기 곡선이 살짝 괄호가 있어요. 왜냐면 곡선을 시각화하는 건 살짝 좀 쉽지는 않다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곡선이 나오면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점선면 여기만 집중해 봅시다.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fn이 0이래요. 그러면 얘는 n, 0을 지나는 함수가 되겠다. 이거 이해됐죠? 몰라요.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완성시키지 말고 일단 점선면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표상을 해봅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나 조건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fx가 지금 그려져 있는 범위를 한번 표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수일 때는, 즉 x가 n보다 마이너스 n보다 클 때는 이렇게 면으로 표시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n보다 작을 땐 음수니까 이렇게 표상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읽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처음에 설명할 때 난이도 좀 낮은 걸로 설명하면서 점점 높여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지금은 낮은 문제예요. 왜요? 시간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5년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요. 4차함수니까 막 개형도 막 먼저 그리고 막 출발해요. 대부분 이렇게 풀 거예요. 막 2의 극각까지니까 얘니까 막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먼저.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몰라 이거.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4차함수를 막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거 아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풀이가 좋은 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우린 기본적으로 상황을 시각화하는 게 첫 번째예요. 같이 해볼게요. 자,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완성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냅둘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찍고 뭐 이 정도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조건 시각화할 수 있나요? 해볼게요. 점선 면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1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F1이 되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1,F1이니까 이 fx라는 건 F1은 이게 되겠고 fx는 이제 저희가 4차함수로서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오직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를 시각화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A가 이렇게 지난다는 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미분 가능, 여기는 불가능. 이게 문제를 표상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4차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결과를 알면 쉽겠죠? 4차함수가 만약에 최고차가 양수라고 가져올게 음수도 되겠죠?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수겠죠. 나머지는 될 수가 없겠죠. 이해됐나요? 아니 이거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우리 수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자는 대학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냥 퍼즐 푸는 거예요. 퍼즐 푸는 거예요. 왜요? 사고력 시험이에요. 소재가 뭐예요? 단순히 3차, 4차인 것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물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그래서 이가 이렇게 딱 정보 붙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너무 옛날 문제 아니에요? 최근 문제 볼게요.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어요. 킬러 문제 축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풀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표상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최고차에서 1은 2차함수 fx 있고 gx를 했대요. 그러면 gx 자체가 3차함수가 되겠고 0,0을 지나겠죠. 모르겠어요. 일단 2차함수를 표상할지 3차함수를 표상할지 이거는 이제 조금 심화 버전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금은 표상하는 거, 점선면 이걸로만 저희가 문제를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자, 이 상황을 저희가 시각화해 볼게요. 3차함수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이제 점선면으로 표시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일단 얘는 0,0을 무조건 일단 먼저 0,0은 지나는데 4에서 최소값 같네요. 그쵸? 4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4가 되겠고 G4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네요. 그리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GX가 G4보다 커놨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개형이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얘가 대충 이런 느낌 되겠다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절대값이었는데 3이 최소값이 된대요. 그럼 3은 어떻게 될까? 3은 어떻게 될까? 3. 다시 절대가 쉬운 게 3보다 커놨대요. 그럼 3에선 어떻게 될까? 절대값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죠? 근데 3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결국엔 X축을 저희가 그릴 겁니다. 근데 위에다 그릴 거죠. 왜요? 그래야 그 3에서 최소값을 갖겠고 무조건 여길 지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 쓴 조건 0,0까지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이게 이 문제를 시각화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당연히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너무 우연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예외 없이 이렇게 풀려요.
근데 아마 기출 분석을 이렇게 안 해놓고 뭐 했냐면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저거 나왔을 때 저거. 그럼 그게 나쁜 거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알겠지만 그 상위권으로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문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모르는데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표상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킬러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로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평가원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금방 돼요. 왜? 별거 없잖아요. 무슨 천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거 없어요.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도 한 달 빡세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세요.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수능은 어떤 목적인지 명확하게 인지만 되면 남은 기간 정확하게 공부, 점수 올릴 수 있을 겁니다.